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병이 진행되면 어떤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물 치료뿐 아니라 운동, 정신건강관리, 식습관 조절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떨림이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은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초기에는 증상이 매우 미세해서 본인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고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손이나 팔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있을 때 이렇게 떨리는 겁니다. 또한 움직임이 평소보다 느려져서 움직일 때 이렇게 탁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늦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좀 느려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옷을 입거나 젓가락질을 하는 것 같은 일상생활이 점차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나 관절이 뻣뻣해져서 특정 동작을 하려고 해도 뻐근하거나 힘이 들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씨를 쓸 때 글씨가요,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조그매져요. 그리고 흐려지고 좀 이렇게 선이 좀 삐뚤빼뚤해지고 그렇게 되고 얼굴 표정이 줄어들어서 좀 무표정하게 됩니다. 말에 대한 반응도 좀 느리고요. 걸음걸이도 점차 보폭이 점점 줄어들고 좀 불안정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뛰어나가고 그런 증상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잘 웃지 않는 그런 증상이 좀 생기고요. 말수가 좀 줄어듭니다. 말수가.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기 쉬운데, 파킨슨병은 조기에 치료할수록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증상을 좀 빨리 좋아지게 해서 일상생활을 좀 제대로 하게 좀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느껴진다면 집에서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킨슨병은요, 주로 신경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에 가시면 신경과 선생님들은 파킨슨병을 주로 보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보면 거의 알죠. 그래서 그 초기 증상인지 좀 많이 진행된 건지, 많이 진행된 그런 증상도 가족이나 본인은 모를 수가 있어요. 매일 보기 때문에. 두 번째,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초기 증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병이 진행될수록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낙상하게 되면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치매 증상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식을 삼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면 음식이 폐로 막 넘어가 가지고요, 그럼 폐렴 같은 그런 위험한 그런 질병도 걸리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우울증, 불안 증상, 수면 장애가 자주 동반되고요. 소화불량이나 변비와 같은 소화계 문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도파민이란 약을, 그런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레보도파라는 약을 먹는데, 그런 합병증들이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합병증이 많아지면 환자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킨슨병 치료는 약물만으로 부족하고요. 운동과 다양한 방법들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킨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증상을 완화하려면 약물 치료가 물론 가장 좋죠. 이거는 거의 우리 전기 있잖아요. 전구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레보도파라는 약물은요,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서 증상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약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약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요법,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같은 다른 방법들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치료로 말할 것 같으면요, 정말 효과가 좋고, 그리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병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죠. 약물 효과가 부족하거나 증상이 더 심해질 경우에 약이 도저히 듣지 않는다. 약을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냥 계속 움직이기 어렵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것을 합니다. 얇은 전극을 뇌 그 깊은 곳에 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구멍을 조금은 뚫고 이것도 무섭죠? 이런 얘기가. 그냥 이런데 살을 째고 여기다가 뭐 전극 같은 거 심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이런 팔에 심는 거랑. 그래서 뇌에다가 그런 뇌 조직이나 뭐 그런 신경이 다치지 않게 정말 얇은 전극을 뇌 깊은 곳에다 심는 그런 수술이 뇌신부 자극술인데요. 이게 약으로도 안 되는 그런 환자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뇌 심부, 뇌 깊은 곳에 있는 특정 조직을 이렇게 죽인다? 아니면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방사선을 가지고 했었는데 부작용이 많아서 요새 초음파 같은 걸로 에너지를 모아서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심해지시면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문 기관과 상의하셔서 잘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거나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은 그 언어 치료나 삼키는 재활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활 치료를 하시면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 하나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꾸준히 병행하시고 재활의학과 선생님들하고도 상의하셔서 꾸준히 관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꾸준한 운동이 파킨슨병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병의 진행을 늦춘다. 정말 대단한 건데요. 파킨슨병은 여태껏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병의 진행을 늦추지 못한다. 어떤 약을 써도 병은 계속 진행이 된다. 약은 병의 증상을 완화할 뿐이지,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와줄 뿐이지, 병 자체의 진행은 막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운동은요,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현재까지 알려진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제한 없이 할 수 있죠. 합병증도 거의 없습니다. 단, 운동할 때 좀 낙상하거나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죠. 그거 말고는 특별히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돼 있어요. 운동을 하면 근육의 긴장과 경직을 줄일 수 있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그리고 넘어질 위험을 감소한다고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걷기 굉장히 좋고요. 자전거 타기, 앉아서 타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고 수영 이런 거 좋습니다. 세게 하면 안 되냐? 세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세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세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앉아서 하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몸이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세게 하시면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인 문제도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증상이 더 빠르게 악화되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워지고 타인의 도움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파킨슨병 환자들 움직이기 어려운 거 압니다.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죠.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납니다. 그냥 자꾸 그냥 이렇게 깔아앉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가족들도 도와주시고 본인들도 그거를 꼭 기억하셔서 운동을 하는 것이 병을 실제로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늦춘다. 이거를 꼭 아시고 일상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꾸준히 정말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이 어쩌면 파킨슨병에서 저희가 약은 드릴 수 있어도 파킨슨병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건강 관리와 식습관 관리도 파킨슨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는요, 우울증과 불안을 자주 겪게 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 신체 증상도 더 악화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증상 관리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서 식습관 관리도 중요한데요. 신경 보호에 좋다는 항산화 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영양제, 그리고 채소, 과일 이런 것만 찾기보다는 그냥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면서 약물 치료나 운동 효과를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음식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고 변비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 문제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거의 숙명적으로 겪는 거기 때문에 변비를 처음부터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함께 챙겨야 파킨슨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질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초기 질환이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말이 좀 느려지고 무표정해지고 동작이 느려지는 정도, 그 정도가 초기 증상이 상당히 몇 년 동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을 알 수만 있다면 정말 본인이 증상이 생겨서 우울한, 내 삶이 왜 이렇게 정말 우울하고 왜 이렇게 나 힘들지? 이런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초기 증상이 있는 몇 년 동안은요, 약을 드시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활기찬 삶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다루는 제 영상이 또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파민 전구체, 그 레보도파라는 약이 있는데 그 레보도파를 쓰는 것이 예전에 그 보다 빨리 그 어떤 약의 합병증이 오게 만든다고 해서 예전에 안 썼어요. 안 쓰고 도파민 그 작용제, 그런 영어로는 도파민 아고니스트라고 하는데요. 도파민과 비슷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물질, 그런 약을 얘기하는데 그 약을 주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약이 더 부작용이 많다. 그러니까 증상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그 합병증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레보도파, 그러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쓰던 파킨슨 약을 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최근에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문제는요, 여러분들 약을 처방하시는 그 신경과 선생님 혹은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개인에 맞게 처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초기 증상들을, 그러니까 손떨림이나 그리고 움직임 둔화, 말 느려짐, 무표정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서 빠르게 진단받고 일상생활을 즐겁게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직장을 다니기 힘듭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계속 다니기 어렵겠죠. 평가가 안 좋아지니까요. 그게 파킨슨이 온 걸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은요, 흔히 6, 70대에 많이 온다고 알고 계시지만 50세 이전에도 옵니다. 40대도 올 수 있어요. 30대, 20대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약을 빨리 드시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빨리 발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외래에서 이렇게 환자 보다가요, 파킨슨병으로 오신 건 아닌데 그냥 보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킨슨병. 그래서 이것저것 여쭤보면 파킨슨병 딱 맞아요. 근데 본인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행이 힘들어졌다라고 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왔는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파킨슨병은 초기 증상을 빨리 발견하시면 정말 그 힘든 초기 몇 년을 안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몇 년 후, 아니면 몇십 년 후에는 파킨슨병이 좀 효과적인, 그런 정말 효과적인 약물이나 그런 치료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파킨슨병 전반을 대략은 다루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파킨슨병도 굉장히 애정이 있어서 파킨슨병도 시리즈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킨슨병이 있는데 발견을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본인이 인지를 못해서 파킨슨병을 잘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자꾸 가는 게 또 문제입니다. 파킨슨병은요, 신경과 선생님들이 잘 봅니다. 그래서 신경과 선생님들한테 가시면 거의 에러 없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신경외과 의사인데 파킨슨병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을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거지,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파킨슨병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근처에 신경과가 있다면, 아니면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파킨슨병 아니야? 이거 털보이사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신경과에 한번 꼭 가셔서 상담을 면밀하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킨슨병 시리즈로 많이 계속 올릴 거니까요. 다 보시고 여러 가지 관점 차이, 그리고 여러 측면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킨슨병에 애정이 있는 털보 의사였습니다.